안녕하세요. 리서치 에이전트 맥입니다. 요즘 공장 자동화, 로봇 기술이 정말 뜨겁죠. 오늘은 바로 그 한가운데에 있는 기업, 로보스타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살펴볼 건데요. 먼저 요즘 로봇 산업이 왜 이렇게 주목받는지 큰 그림부터 보고요. 그 다음 오늘의 주인공 로보스타는 대체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숫자들이 말해주는 현실은 어떤지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엔 기회와 리스크까지 종합적으로 따져보도록 하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다른 것도 아니고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전 세계의 돈과 관심이 로봇 산업으로 몰려들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몇 년 전만 해도 그냥 영화에나 나오는 먼 미래의 이야기 같았는데 어떻게 갑자기 우리 눈앞에 현실이 된 걸까요? 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쌍끌이 엔진 덕분인데요. 한쪽에서는 정부가 자, 이제 달려도 좋아 하고 법으로 길을 터주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대기업들이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면서 속도를 내고 있는 거죠. 이 두 개의 거대한 힘이 산업 전체를 밀어 올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정부가 규제를 풀어준다는 게 그냥 단순히 문턱 좀 낮춰주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비유하자면 지금까지 공장이라는 울타리 안에만 갇혀있던 로봇들한테 이제 바깥 세상으로 나가도 좋다고 아예 대문을 활짝 열어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는 신호탄인 셈이죠. 이건 그냥 잠깐 반짝하는 테마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대한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보세요. 법이 길을 열어줬죠? 대기업들이 돈을 쏟아붓고 있죠? 심지어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이제는 사람 대신 로봇을 써야만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모든 조건이 로봇의 시대라는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기대감이 숫자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연평균 성장률이 20% 이상입니다. 와, 이건 웬만한 성장 산업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말 그대로 폭발적인 성장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 20% 성장이라는 이 거대한 파도 위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로보스타는 과연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로보스타라는 회사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보스타, 이 회사는 1999년에 시작해서 2018년에 LG전자의 가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LG그룹의 로봇 사업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럼 돈은 어디서 버느냐? 보시면 아주 명확해요. 매출의 3분의 2 정도는 산업용 로봇 자체에서 나오고요. 나머지는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주는 데서 나옵니다. 그럼 얘네가 만드는 핵심 로봇이 대체 뭘까요? 가장 먼저 이 회사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핵심 제품이 바로 트랜스퍼 로봇인데요. 이게 뭐냐면 먼지 한 톨 없는 반도체 공장에서 머리카락보다 얇은 웨이퍼를 흠집 하나 없이 살짝 들어서 옮기는 그런 초정밀 집게손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기술력이 아주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직각 좌표 로봇입니다. 이건 이름 그대로 X축, Y축, Z축으로만 딱딱 움직이면서 물건을 조립하고 검사하는 공장의 가장 기본적인 만능 일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력 제품은 스카라 로봇. 이건 한마디로 스피드가 생명인 로봇이에요. 수평 방향으로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이면서 작은 부품들을 휙휙 집어서 조립하는 그런 스피드 전문가입니다. 자, 여기서 로보스타라는 회사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LG그룹의 일원이라는 적이죠. 이건 안정적으로 물건을 팔 수 있는 든든한 우산이 되어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룹의 투자 계획에 따라서 실적이 왔다 갔다 하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되기도 하는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말로 하는 설명은 잠시 접어두고 가장 정직하고 냉정한 숫자를 통해서 로보스타의 현실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표를 보시면 좀 냉정한 현실이 보이죠? 매출이 2022년을 정점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바로 영업이익입니다. 흑자를 내긴 냈었는데 보세요. 결국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왜냐? 바로 주 고객사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 설비 투자가 꽉 막히면서 그 영향을 그대로 받은 거죠. 그런데 말이죠. 참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돈은 잘 못 벌고 있는데 회사의 재무 상태는 또 굉장히 튼튼해요.
빚이 거의 없다는 거죠. 자, 근데 진짜 재미있는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바로 주가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지금 로보스타가 가진 딜레마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실적이 안 좋아서 시가총액이 2천억 원대까지 갔었는데 갑자기 지금 6천억 원이 넘어요. 실적은 곤두박질 쳤는데 주가는 3배가 뛴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업의 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얼마나 비싼지를 나타내는 PBR 지표가 무려 6.9배까지 올라갔어요. 이건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당장 돈 버는 능력, 즉 펀더멘털이 아니라 미래에는 잘할 거야 라는 기대감, 일종의 꿈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죠. 현실과 기대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로보스타가 가진 기회와 리스크, 즉 빛과 그림자를 딱 나눠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투자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로봇산업이라는 거대한 순풍이 불고 있고 LG그룹이라는 든든한 배경도 있죠. 하지만 반대편에는 부진한 실적과 너무 높아진 주가라는 아주 무거운 앵커가 달려 있습니다. 결국 이 싸움이죠. 순풍이 앵커를 들어 올릴 것이냐, 아니면 앵커의 무게에 가라앉을 것이냐.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마지막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결론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성장 산업의 안정적인 플레이어. 네, 로봇이라는 확실한 성장 산업에 속해 있고 LG라는 안정적인 배경도 갖추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건 이 엄청난 기대감을 진짜 돈, 즉 이익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은 아직 시장에 증명해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그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